8월부터는 신용대출의 한도를 해제한대요. LTV를 80%까지 완화를 또 하겠다는 내용.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요. 신문을 보시면요, 사람들이 거래를 하려면 대출이라는 게 일어나야 되고 세금이라는 게 완화돼야 되고, 실제로 1주택자는 대출을 활용을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비싼 건 못 가잖아요. 지금 무주택자라면 인플레이션을 대응을 못했으니까 저가 중저가로 가겠죠. 근데 지금 정부에서 오늘 이제 나온 신문에 보면요, 신용대출의 한도를 해제한대요. 마통 다시 뚫어볼까라는 신문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거래를 조금은 할 수 있는 여건들을 확장시키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오늘 금융당국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 지난해 8월부터 은행의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계속 제한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아마 다음 달 7월 정도에 해제할 거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원래는 우리가 현재는 차주의 연소득 자체가 100%면은 그 100%의 만큼의 신용대출이라든지 이런 마통들을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그냥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7월이나 8월부터 이게 변경이 될 수 있는데, 이 변경되는 부분이 예상되는 건요, 그 소득의 150에서 200%, 원래는 100%고 뭐 5천만 원 이렇게 했는데 150에서 200%에 달하는 이제 마이너스 통장도 개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3월부터 은행들이 이미 마통에 대한 부분들을 풀기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신한은행도 마통 같은 경우 5천에서 1억 상향했고, 우리은행도 5천에서 1억 사이에 있는 거를 8천에서 3억으로 한도를 높였잖아요. 마찬가지로 8월부터는 이런 마통을 사용하거나 신용대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은 더 완화를 시켜줄 수 있는 부분으로 갈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요, 아직까지 DSR을 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DSR이 시작되는 시점은 7월 1일부터입니다. 7월 1일부터는 1억 이상의 대출 시 DSR을 적용을 이제 시키는 건데, 지금은 2억이죠.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제 신용 대출이 유리한지, 이제 주담대가 유리한지 이런 것들을 잘 따져가면서 부동산에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되고, 연봉이 높은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신용 대출을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담대 같은 경우는 원리금 상환을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신용대출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일단 이자만 먼저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를 내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로 방향을 잡아야 되고, 특히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좀 유리하고, 소득이 부족한 사람은 DSR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아쉬울 수 있겠죠. 뭐 미래에 대한 부분들 뭐 조금 예측을 해가지고 조금 더 반영을 시켜준다고 하지만은 한계는 아직까지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저가 주택을 산다고 하면은 이런 신용 마통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지 말고 정책 모기지론을 사용해가지고 대출을 활용해서 주택을 사는 방향도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월 30일 저번 주죠. 저번 주에는 사실 대출에 대한 게 이런 부분들도 완화의 방향성이 나왔었어요. 그 청년 LTV 80% 3분기에 시행, 50년 초장기 모기지론 8월 출시, 50년 상환을 하는 모기지론도 이제 낸다고 합니다. 다만 이게 뭐 청년이라든지 무주택자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게 5월 30일 날 처음으로 이제 경제관계 장관 회의를 개최를 했잖아요. 거기에서 긴급 민생 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어요. 그 중에서 생활 밥상 안정에 대한 부분들, 생계비 부담의 경감에 대한 것들, 중산 서민의 주거 안정에 대한 총 3개의 카테고리를 10대 프로젝트를 내고, 그 중에서 보유세 완화랑 거래세 완화랑 그다음에 이 대출에 대한 거 3가지를 10대 프로젝트 중에 3가지로 넣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LTV 80%랑 50% 초장기 모기지론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생애 최초로 이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한테는 LTV를 80%까지 완화를 또 하겠다는 내용. 그리고 DSR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전에 아직까지 1억으로 묶여 있다고 했지만은 장래 소득을 반영하는 부분으로 조금은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출이 단순하게 그냥 뭐 이렇게 마통만 풀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LTV도 지금 어느 정도는 1주택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2주택자, 다주택자까지도 장기적으로는 다 풀립니다.
이 대출을 막는 건요 되게 이상한 정책입니다. 자유시장 경제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분명히 자주 변화되는 요소인데 지금 사실 대출이 너무 총액 자체가 많으니까 정부에서도 부담스러워서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천천히 이제 유도를 하고 있지만은 이것도 언젠가는 많이 풀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런 방향성들을 우리가 좀 보는 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이런 대출이 많이 풀린다라는 건요. 거래를 쉽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6억 이상이 넘어가거나 고가 주택을 하기에는 대출이 금리 인상 때문에 부담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출을 활용하는 사람들은요 중저가에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마침 이렇게 대출을 푸는 시점 자체가 계약갱신 청구권이 유통기한이 만료되어서 전세 세입자가 조금은 하급지에 매매를 활용하는 부분으로도 나올 수 있고 다양한 형태로 매매 수요들도 조금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거래를 좀 쉽게 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거래가 이뤄지면서 아직까지 전체적으로는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래가 일어나면 가격들이 2021년만큼 올라가진 않겠지만요. 조금씩 가격의 상승들은 하반기는 6억 이하의 아파트들도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못난이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뭐 공시지가 1억 미만짜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사람들이 가격들이 올라간 폭들을 보고 너무 많이 올라와서 무서워하는 부분도 있지만요. 많이 오르지 못하고 너무 가격들이 싸면 이거 자체도 공포스러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대출의 시장들이 조금은 완화가 계속 이제 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거래는 중저가들이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 생겼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전세들도 조금은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부분을 2년을 해소를 했죠. 폐지를 한다고 했죠. 8월부터. 그래서 그거 나오면은 이제 그거와 맞물려 가지고 앞으로의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긴 하는데 우선 중저가는 거래는 좀 이루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고가 아파트들도 엄청 거래가 될 겁니다. 엄청 거래가 된다는 거 거래량은 작을 건데 거래가 되는 시장이 지금보다 조금 더 자연스러워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왜 100억짜리 아파트를 사고 이렇게 하는지 이해 못하지만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50억이 넘는 서울의 아파트 인기 폭발. 현금 부자들은 앞다투어 몰렸다라고 했는데 요 기조들은 이번 하반기에도 당분간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지금 뭐 50억 넘는 초고가 아파트 1조 원 가까이 팔렸다라고 했는데 이게 거래 금액 총량들을 한번 조사를 했나 봐요. 거래 금액이 2021년 기준으로 9,788억 정도가 되는데 그 전년도인 2020년도 같은 경우는요. 2,957억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2,900억에서 거의 9,700억까지 늘은 거니까 3.3배가 늘어난 셈이에요.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총량으로 따지니까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같은 기간에 거래 건수도 살펴보면요. 2020년도에는 51건에서 2021년도에 보면요. 158건으로 거의 3.1배 또 증가했대요. 굉장하죠. 그런데 비단 이 총액만 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격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들이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한남더일 100억이 넘는 거래가 나오면서 뭐 부동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지난 31일 그러니까 5월 31일이죠. 실거래가 110억짜리가 3층에 매매 거래가 됐다. 그래 실제로 보니까는 지금 110억의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거래가 된 거죠. 불과 저번 주에. 사실은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뭐 지드래곤도 현금 전액 현금으로 100억도 우습다라고 했는데 뭐 PH129라든지 아니면은 송파구의 그 시그니엘 레지던스 롯데타워 있는 데죠. 그다음에 더 갤러리아 832 펜트하우스 뭐도 분양이 100억대 완판됐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일 수 있지만요. 이것도 분명히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적으로 보시면은 PH129라는 건요. 지금 145억에 실거래가 됐어요. 미친 가격이죠. 어떻게 보면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하반기 시장은 중저가 6억 이하의 주택들 소진되고 없어질 가능성이 크고, 여기도 무조건 6억 이하라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없어질 거예요. 선택적으로 없어지고, 그 다음에 초고가라든지 고가 아파트들은 그냥 현금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 거래를 당분간은 할 것 같아요. 그게 하반기 시장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